헛똑똑 자팍 아카이브 10분이면 구조가 보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세요? 누군가랑 막 언쟁을 벌이다가요. 상대가 버럭 화를 내면 맞서 싸울 수 있겠는데 갑자기 울어버리면? 순간 모든 게 멈추는 느낌.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차 내가 너무 심했나?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대체 왜 우리는 고함보다 눈물 앞에서 더 쉽게 무장해지되는 걸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강력한 신호, 눈물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정말 흔하게 듣는 말이잖아요. 여자는 눈물을 무기로 쓴다. 이 말은 눈물을 그냥 감정 표현으로 보는 게 아니라 상대를 내 뜻대로 움직이려는 어떤 의도된 전략? 즉, 무기로 보는 시각을 담고 있죠. 근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죠. 그게 정말 교활한 조작일까요? 아니면 우리 인간이라는 종 자체가 원래부터 그 신호에 약하게 설계된 건 아닐까요? 이번 시간에는 눈물을 좋다, 나쁘다 판단하기보다 인간의 행동을 바꾸는 하나의 신호 시스템으로서 그 구조를 한번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눈물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힘의 정체는 무엇인지. 눈물은 그냥 감정의 찌꺼기가 절대 아니거든요. 눈물은요, 바로 이 사회적 신호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뇌는 복잡한 말을 듣고 이해하기 전에 눈에 보이는 강력한 신호에 먼저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눈물은 말 한마디 없이도 나 지금 상처받았어, 공격 멈춰, 도와줘, 이 메시지를 아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눈물은 마치 관계의 온도를 조절하는 스위치 같아요. 막 치열하게 논쟁을 하다가도 한쪽이 울면 대립하던 구도가 순식간에 공격하는 사람과 상처받은 사람의 구도로 바뀌어버리죠. 즉, 이성적인 싸움을 강제로 중단시키고 감정적인 보호 모드를 켜는 강력한 호출 신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궁금해지죠? 아니, 왜 우리는 이 신호에 이렇게까지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그 답은 우리 뇌 아주 깊숙한 곳, 바로 생물학과 진화의 역사 속에 숨어 있습니다. 먼저 이거 하나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는 건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스트레스 호르몬에 대한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자율적인 반응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너 왜 우냐는 질문이 사실은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특히 호르몬 변화가 본격화되는 사춘기 이후에 남녀 간의 우는 빈도 차이가 확 벌어진다는 건 이 현상에 분명한 생물학적 기반이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지점이 나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기가 울면 부모는 어떻게 하죠? 무조건 달려가잖아요. 울음은 원래부터 생존을 위해 나를 돌봐달라고 요청하는 가장 원초적인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이회로는 우리가 성인이 되어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눈물을 보면 우리 뇌 속에 잠들어 있던 이 오래된 돌봄 시스템이 딱 하고 켜지는 겁니다. 싸우던 뇌는 멈추고 보호하려는 뇌가 깨어나는 거죠. 하지만 이게 다 생물학적인 이유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같은 눈물을 보더라도 누가 흘리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해석하도록 사회적으로 훈련받아왔거든요. 이 표를 보시면 딱 감이 오실 거예요. 우리는 눈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성별이라는 필터를 끼고 봅니다. 여성의 눈물은 상처나 보호 요청으로 해석되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남성의 눈물은 나약함이나 부담으로 읽힐 때가 훨씬 많죠. 똑같은 생리현상인데 전혀 다른 사회적 각본이 적용되는 겁니다. 이런 차이는 아주 어릴 때부터 시작돼요. 남자아이한테는 사내 자식이 우는 거 아니야 라고 하고 여자아이의 눈물은 비교적 더 쉽게 허용되죠. 그 결과 여성의 눈물은 더 자연스러운 신호로, 그래서 더 즉각적인 보호를 요청하는 신호로 인식되는 겁니다. 여자가 울면 이긴다는 말이 나오는 배경에는 바로 이 사회적인 세팅이 아주 깊게 깔려 있는 거죠. 자, 여기서 한 걸음만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모든 눈물이 다 슬픔의 표현일까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눈물이 다른 감정의 번역본일 때가 있거든요. 많은 사회 분위기 속에서 여성이 직접적으로 분노를 표출하면 소위 히스테리 부린다거나 너무 공격적이라는 딱지가 붙기 십상이잖아요. 그럼 이 표현되지 못한 분노는 어디로 갈까요? 어떻게든 다른 출구를 찾게 됩니다. 이 과정이 마치 도로 같아요. 분노를 표현하는 직선 도로가 사회적으로 꽉 막혀 있을 때 감정은 눈물이라는 허용된 우회 도로를 통해 밖으로 터져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엔 슬퍼서 우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나 지금 너무 화가 나, 이건 너무 억울해 라는 외침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울음은 말할 수 없는 분노의 또 다른 언어인 셈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눈물이 무슨 만능 치트키냐? 절대 아니죠. 이 강력한 신호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아주 까다로운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눈물은요, 신뢰를 연료로 움직이는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대방이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 관계를 지키고 싶어 하고 내 눈물에 담긴 감정이 진짜라고 믿어줄 때, 그때 아주 강력하게 작동합니다. 결국 눈물 그 자체가 힘이 센 게 아니라 그 눈물을 받아주는 관계의 신뢰가 그 힘의 원천인 거예요. 반대로 신뢰가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눈물은 구조 요청 신호가 아니라 압박이나 회피의 수단으로 읽히기 시작합니다. 특히 비슷한 패턴이 계속 반복되면 사람들은 학습을 하죠. 또 저러네? 바로 이 순간 눈물은 보호 신호가 아니라 경계 신호로 바뀌고 관계를 갉아먹는 악어의 눈물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와 볼 시간입니다. 과연 여성의 눈물은 무기일까요? 언어일까요? 아니면 그 둘 다일까요? 이게 정말 핵심입니다. 눈물이 무기처럼 보이는 건 그 사람의 의도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눈물이 만들어내는 효과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눈물이 갈등을 딱 멈추고 상대방의 태도를 바꾸는 판 전체를 흔드는 엄청난 효과를 내니까 그걸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다 계산된 전략, 즉 무기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결과가 전략적으로 보인다고 해서 그 시작까지 항상 계산적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눈물은 단순히 슬프다는 한 가지 색깔이 아니에요. 여러 층이 겹겹이 쌓인 아주 복잡한 시스템이죠. 맨 아래에는 생물학적 반응과 진화적 신호가 깔려 있고 그 위를 사회가 가르쳐준 언어가 감싸고 있고요. 때로는 표현하지 못한 분노가 그 틈을 비집고 나오고 결국에는 관계를 조율하는 도구로 쓰이기도 하는 겁니다. 이 모든 층이 합쳐져서 눈물의 강력한 힘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던져야 할 진짜 질문은 저 사람은 왜 우는가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더 근본적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왜 어떤 눈물 앞에서는 멈춰서고 어떤 눈물에는 냉소적으로 변하도록 만들어졌는가? 그 답은 한 개인의 성격이나 의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움직이는 뇌의 설계, 사회의 약속, 그리고 관계의 역학이라는 더 큰 그림 안에 숨어 있습니다. 자팍으로 구조를 기록합니다. 구독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이어집니다.